준비된 자료와 함께 커맨시 줌 인문학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사벨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사벨 여왕은 제가 이제 스페인 여행을 앞두고 한 6개월 정도 스페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 이사벨 여왕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한동안 푹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존경하는 역사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한 분이 이제 이사벨 여왕인데 55년간 살았더라고요. 1451년에 태어나서 1504년까지 55년간 지금으로 현대인으로 친다면 뭐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여왕인데 굉장히 지혜로운 여왕, 그다음에 스페인의 그 국모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같은 분이에요. 스페인에서. 그래서 지금 스페인에서 가장 최고의 훈장이 뭐냐면 이사벨 여왕 훈장이에요. 그래서 외국 인사들도 스페인에서 이사벨 여왕 훈장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명성을 인정해 줄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훈장이 이 이사벨 여왕의 훈장입니다. 근데 이 이사벨 여왕의 이제 인생을 쭉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그런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사벨 여왕이 살았던 그 시대의 스페인 땅,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라 그러죠. 15세기 초에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포르투갈은 이제 지금도 그 영토를 그대로 쓰고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카스티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아라고는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라나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그라나다라는 그 이집트 세력이에요. 아랍에서 세운 아랍권 나라인데 사실은 이 이베리아 반도를 13세기, 14세기 때는 거의 이베리아 반도를 그라나다가 다 점령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많이 쪼그라든 상태죠. 10억 있을 때는. 근데 우리가 공부할 그 이사벨 여왕은 이 카스티아에서 태어났어요. 카스티아 공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벨 여왕을 좀 알아보려면 이 이사벨 여왕의 이제 가계를 조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사벨 여왕의 그 아버지는 카스티아 왕국의 왕이에요. 후안 2세라는 왕이고, 근데 어머니는 역시 이름이 똑같은 이사벨이에요. 포르투갈의 공주예요. 그래서 포르투갈하고 카스티아가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왕자와 공주를 결혼시킨 뭐 그런 사례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이사벨 여왕의 왕 아버지는 사실은 엄마 이사벨을 만나기 전에 바로 옆 나라 아라곤의 그 공주를 맞아서 결혼을 해서 이미 엘리케라는 아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리아라는 첫째 왕비가 죽고 두 번째 왕비로 또 이웃 나라하고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포르투갈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이사벨 여왕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사벨을 낳고 또 아폰소 아들을 낳는데 이게 이제 이사벨의 가계대회. 근데 이제 이사벨이 굉장히 인생 역정을 겪게 되는데 이 후안 2세라는 아버지 왕은 거의 실권이 없어요. 그냥 꼭두각시예요. 그러니까 루나 수상이라는 그 귀족 대표를 위시를 해서 귀족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왕은 그냥 꼭두각시였던 상태예요. 어느 정도로 왕이 볼품이 없었냐면 이 아버지 왕이 죽었는데 거의 뭐 그냥 일반인 장례식도 조차도 못할 정도의 장례를 치를 정도로. 근데 그 이사벨 여왕의 어머니 이사벨이 자기 이제 자기 아들은 아니지만 아버지 왕이 아라곤 공주를 맞아서 낳은 첫째 아들 엘리케, 엘리케 왕자하고 이사벨 여왕 어머니 이사벨하고 잘 협공을 해서 귀족들을 다 참수형을 취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다시 회복을 하는데,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이사벨 여왕의 그 어려움이 시작되는데, 이 엘리케 왕자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자기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귀족을 물리친 그 이사벨 여왕, 어머니 이사벨하고 같이 그 이제 정권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 정권이 뺏길까봐 이사벨 가족을 귀양을 보냅니다. 우리나라로 지금 귀양을 보내요. 빈민가로. 그래서 이 이사벨 여왕의 어머니 이사벨은 자기가 그 엘리케를 도와서 왕정을 복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빈민가로 추방을 하니까 그 화가 치밀어서 미쳐요. 실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벨이라는 딸 입장에서는 실성한 어머니하고 아직 철부지 그 남동생을 데리고 빈민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러니까 소녀가장인 거예요. 소녀가장을 20세 때까지 소녀가장 역할을 합니다. 그 굉장히 빈민가에서. 그래서 이 이사벨 여왕에 대한 그 책을 보면 굉장히 척박한 시절에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이 이제 많이 묘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사벨 여왕의 어린 시절의 이제 구도예요. 근데 이 엘리케 이복 오빠죠. 엘리케 왕이. 이 이복 오빠는 그 이사벨은 자기가 이제 귀양을 보낸 빈민가로 귀양을 보냈지만 언젠가는 써먹어야 될 공주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공주를 옆집 나라에다가 시집을 보내면서 전쟁을 서로 하지 않는, 그게 이제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시대이기 때문에 공주는 나라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빈민가로 추방을 했지만 교육은 시킨 거예요. 어디로 시집 보내기 위해서 옆집 나라로. 그래서 이제 교육은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결과 그 위대한 여성이 되는, 지금 현대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여성이 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여기에서 형성되는데, 이게 이제 이사벨의 성장 과정이에요. 근데 이 이사벨 여왕이 이제 그 존경받는 지혜롭다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왕정을 복구했는데 또 귀족들이 이제 막 득세를 하는 거예요. 이 엘리케라는 왕이 너무 무능하다 보니까 귀족이 또 득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엘리케를 왕에서 쫓아내고 이사벨 쪽을 왕을 만들자라고 내전이 붙습니다. 귀족끼리 이제 정권 다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사벨 여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임이 나타나는데, 그 자기를 옹립하려는 귀족에게다가 나는 이복 오빠지만 그리고 지금은 정적이지만 나를 빈민가로 쫓은 이복 오빠지만 그 왕이 살아있는 한 내가 왕위를 넘볼 수는 없다라고 아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잡하던 내전이 이사벨 여왕의 이 용단에 의해서 종식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복 오빠한테도 신임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구렁텅이로 빠뜨린 장본인이지만 그걸 큰 뜻으로 품었다라는 것이 이사벨 여왕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사벨 여왕은 이제 또 비밀리에 결혼을 합니다. 아라곤 왕자하고. 왜 비밀리에 결혼하느냐면 이복 오빠 왕이 옆집 나라의 포르투갈에다가 시집을 보내서 전쟁을 포르투갈하고 안 하려고 그렇게 써먹으려고 이제 키웠는데, 이사벨 공주가 딱 보니까 포르투갈 왕은 이미 나이도 많고, 그죠? 그래서 시집 가긴 싫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주변에 알아보니까 아라곤이라는 나라에 자기보다 한 살 어린 왕자가 있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젊고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혼 편지를 보냅니다. 그 아라곤 페르디난도 왕자한테. 그래서 이 페르디난도 왕자하고 비밀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그 양쪽 왕가에서 원치 않는 결혼이기 때문에. 근데
비밀 결혼을 해서 이때는 이제 카톨릭 시대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결혼을 했어도 한번 결혼해서 선언을 하면 아마 그걸 인정을 해주는 가톨릭 교리에 의해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비밀리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복 오빠 왕이 반대하는 결혼임에도 이렇게 결혼을 비밀리에 가서 한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지혜로 이제 선망을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아라곤의 페르디난도 왕자하고 이 카스티아의 이사벨 공주하고 비밀 결혼식은 영화로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백설공주의 모티브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척박한 빈민가의 소녀 가장이 이제 그 왕족하고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많이 전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이사벨 여왕의 이제 위대함은 뭐냐면 이제 그 이복 오빠 왕이 죽고 이제 여왕이 돼요. 여왕이 되고 근데 이제 남편은 옆 나라의 이제 아라곤의 그 왕자님이잖아요. 그 왕자도 또 그 아라곤의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붙어 있는 나라가 한쪽은 여왕, 한쪽은 왕이면서 부부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부가 한 나라로 나라는 두 나라지만 부부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한 나라. 그래서 이제 스페인의 국모라고 이제 그 일컬어지는 건데 이건 뭐냐면 그 이베리아 반도의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그라나다라는 아랍권 나라가 있었어요. 이 그라나다라는 나라는 그 알람브라 궁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나라인데, 근데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아랍 세력을 쫓아내려는 운동이 뭐냐면 레콘키스타예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국권 회복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아랍권 세력을 쫓아내려는 운동이 700년 동안 벌어졌는데 아무도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사벨 여왕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가톨릭의 수호성인이라는 그런 칭호까지 이사벨 여왕이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으로 그라나다의 그 알람브라 궁전에 있는 압둘이라는 그라나다 왕이 이사벨 여왕한테 항복하는 장면이에요. 왜 항복을 하느냐 하면 이 그라나다라는 성을 굉장히 아름다운 성인데, 아니 알람브라라는 성이 굉장히 아름다운 성인데 훼손시키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항복을 하겠습니다 하고 항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700년 수건 사업 레콘키스타를 완결을 하고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그 스페인 사람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발명한 것과 같은 그런 버금가는 사건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이사벨 여왕한테 빠져서 스페인 여행 갔을 때 그라나다를 정복하는 장면을 그린 옆에서 이 벽화 옆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전, 저희 가족이 갔을 때 이렇게 여행했던 이제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사벨 여왕의 또 위대함은 뭐냐면 콜럼버스를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라나다 정복하고 바로 그 다음에 콜럼버스를 후원하는데 콜럼버스는 인도에 가면 배 타고 인도에 가면 후추 블랙골드라고 하는 그 고가의 후추를 굉장히 많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각 나라 유럽 각 나라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다닙니다. 나한테 후원을 하면 배 3척을 줘서 후원을 하면 후추를 어마어마하게 가져와서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는 프레젠테이션을 뭐 영국, 뭐 스코틀랜드, 프랑스 다 돌아다니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근데 다 미친놈 소리를 들어요. 왜냐면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안 믿고 평평하다고 믿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배 타고 멀리 가면 폭포에 떨어져서 죽는다라고 믿고 있는 시대인데 배를 타고 가서 인도에 가서 그 먼 나라에 가서 후추를 바다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미친놈 소리를 듣죠.
근데 이 지혜로운 이사벨 여왕이 이 콜럼버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를 후원을 해요. 배 3척을 주고. 그래서 이때부터 스페인의 땅이 식민지가 많이 생긴 거예요. 대항해 시대가 개막이 된 거죠. 그래서 스페인 국민들이 이사벨 여왕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 각 지역에 보면 이렇게 이사벨 여왕 앞에서 무릎 꿇고 뭐 보고를 하는 그 콜럼버스 동상이 주요 도시마다 다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익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하고 전리품을 갖고 온 장면을 이제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사벨 여왕하고 페르난드 왕 앞에서 이제 그 콜럼버스가 전리품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 근데 이 이사벨 여왕의 일대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뭐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은 굉장히 척박해요. 처음에는. 왜? 누구나 다 혼자 시작하기 때문에, 나 혼자 시작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사벨 여왕이 유년기를 실성한 어머니와 아직 철없는 나이 어린 그 남동생을 데리고 소녀가장을 역할을 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신부는 공주인데 환경은 빈민가, 가장 가난한. 그런 환경이 우리 뉴스킨 사업 처음 입문했을 때 환경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교육받는 것은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복 오빠가 언젠가 써먹기 위해서, 언젠가 옆집 나라에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 시킨 공부지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 속에서 지혜가 우러나왔듯이 우리 뉴스킨 사업은 우리가 대부분 입문하면 굉장히 많은 세미나,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합니다. 이게 이사벨 여왕이 유년기 때 했던 공부하고 저는 흡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지혜가 생겼고, 다른 사람이 다 불가능하다고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콜럼버스의 프레젠테이션을 금방 눈치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확 바뀐 겁니다. 지금의 역사가 이사벨 여왕의 그 지혜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이사벨 여왕이 또 존경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그 부분을 가장 존경하는데, 자기를 빈민가의 구렁텅이로 자기 어머니를 실성시킨 그 인생의 원수 이복 오빠 엘리케 왕을 감싸 안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능해서 귀족들이 몰아붙일 때 그 오빠를 감싸 안고 왕이 살아있는 한 나는 왕권에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내전을 종식시키고 자기가 왕으로 자연스럽게 추대가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는 부분. 그게 스페인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다 반대하는 아라곤 왕자를 택해서 비밀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뉴스킨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부터 응원보다는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자기 의지대로 꿋꿋이 해냈을 때 콜럼버스가 전리품을 갖고 이 앞에서 영광을 보여주듯이 여러분 모두는 뉴스킨을 통해서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사벨 여왕이라는 그 존경받는 이 여성을 저는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모두는 뉴스킨의 여왕이 되실 겁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그 척박한 환경이지만 여러분들이 뉴스킨으로 트레이닝 받은 그다음에 뉴스킨에서 배운 그런 그 수준은 대학원 수준이에요. 대학원 수준. 우리는 뉴스킨을 시작하는 순간 세미나를 듣고
그 저명인사들의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내가 1인 CEO로 굉장히 많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뭐 성공적인 그런 만남도 있지만 굉장히 그 실패 속에서도 많이 처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고난을 극복을 하고 지금 내공을 쌓아가는 중이거든요. 이사벨 여왕의 유년기처럼. 근데 이런 지혜가 모여서 한 방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벨 여왕의 이 작은 지혜,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이 작은 지혜가 인류사를 확 바꿔버렸어요. 지금 뭐 남아메리카 대륙 다 이사벨 여왕의 대항해 시대를 개막하면서 지구 역사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뉴스킨에 대한 도전이 비록 굉장히 가냘픈 도전이지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가족사를 바꾸고 나아가서는 한국 뉴스킨, 전 세계 뉴스킨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뉴스킨의 이사벨 여왕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이렇게 시작하면서 나의 뉴스킨, 비록 지금 굉장히 결과가 초라하지만 언젠가는 뉴스킨의 이사벨 여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뉴스킨을 하신다면 아마 조만간 여러분 가슴속에서 이사벨 여왕이 깨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뉴스킨 활동을 하시길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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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은 화이팅 안 해요? 화이팅 할까요? 화이팅 하면 좋지 않아요? 우리 화이팅 한번 하죠. 예,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이팅 한번 하죠. 음소거 다 해제해 주시고 여러분들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자, 최고의 날을 위하여. 파이팅!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눈으로 되세요. 그렇지.